자, 디지털 올리베로 강의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들어갔고 4.1장 인트로덕션, 그리고 4.2 컨비네이셔널 서킷, 그리고 4.3장에 어널리시스 오브 컨비네이셔널 서킷까지 했었고, 이제 우리 4.4장의 디자인 프로시저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마치고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4.4부터 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절차는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할 때도 됐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펙, 주루스 테이블 작성하고 K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고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로직 다이어그램 혹은 컨비네이셔널 서킷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디자인 절차입니다. 물론 그 시퀀셜 로직의 설계 절차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시퀀셜 로직, 그리고 이제 여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패스부를 넣어서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단위 디지털 서킷이라는 것을 설계를 할 텐데, 그때 이제 ASMD 차트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절차가. 근데 뭐 기본적인 절차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K맵을 이용을 하거나 추루스 테이블을 그리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요 앞에 있는 과정이 조금 느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과정은 사실 똑같고요. 요 앞에 과정이 사실 늡니다. 요 앞에 과정이 늘어요. 요 앞에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드 컨버전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하는 절차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컨버전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BCD 코드를 XS3 코드로 만드는 겁니다. XS3 코드는 그냥 BCD 코드 더하기 3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데시말 넘버로 봤을 때 0인데 요거는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1인데 보면 4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CD니까 뭐가 없죠? 여기 이제 10부터 15까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로 처리한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don't care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를 정해야겠죠? 인풋과 아웃풋과 개수를 정하는데 인풋 4개고 아웃풋이 역시 4개다, 4비트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A, B, C, D로 되어 있고 아웃풋은 W, X, Y, Z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루스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추루스 테이블을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카르노 맵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Z에 대해서 보면 이게 여기 약간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살짝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그 추루스 테이블을 옆에 가져왔어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이제 그 Z부터 보면 여기서는 지금 W가 아니라 Z부터 구했네요. 자, Z부터 보도록 하면 이게 지금 0, 0, 1, 2, 3, 4, 5, 6, 7, 8 이제 9까지 있으니까 0, 1, 2, 3, 4 해서 지금 짝수 번째만 다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2, 4, 6, 8 이제 10은 없죠. 10은 지금 10부터 15까지는 다 동케어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동케어로 채워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보면 2의 이제 K승의 배수가
이게 K승의 형태로 이제 블럭을 결합을 해주게 되면 가장 큰 게 이렇게 묶어지게 됩니다. 지금 돈케어 컨디션은 포함을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면 포함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A, B는 다 사라졌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걸려 있는데 C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C가 없어지고 D가 이제 0에 걸려 있기 때문에 D'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D'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Y를 살펴보면 Y가 0, 1, 2, 3, 4, 5, 6, 7, 8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3, 4, 7, 8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돈케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묶을 수 있는 가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 하고 요게 이제 CD가 되고 요거는 요게 CD고요. 요게 C 프라임 D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CD O와 C, O와 D의 프라임으로 요거를 드모르강 법칙을 해서 바꿔놨어요. 이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같은 경우는 0, 1, 2, 3, 4 하고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9 되어 있고 돈케어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묶을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해서 총 3개의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고 로직 이퀘이션 작성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B'을 다시 묶었어요. 묶어서 C, O와 D 해서 요걸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같죠. 뿐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것도 요 꼴이니까 똑같이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막 바꿔놨어요. 그래서 C5와 D를 이렇게 공통 인수가 되게 다 바꿔놨습니다. 이제 W인데요. W가 이 W 같은 건 되게 이제 하기가 쉬운데 이 뒤에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5, 6, 7, 8, 9 되어 있고 이게 다 돈케어 컨디션인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돈케어 컨디션이 다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또 막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세 묶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직 이퀘이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 O와 D를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로직 이퀘이션은 완성이 됐고요. 이것을 이제 로직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C, O와 D를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C, O와 D를 항으로 갖는 그 텀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지금 묶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통된 항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묶어줘야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까지 구하면 됩니다. 요까지만. 이게 이제 뭐 간단하니까 예제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들었지만 사실은 좀 복잡하고 입출력 개수가 많아지면 사실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다라는 정도 혹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도 없거든요. 이게 해보면 막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묶는 게 어떤 것을 공통적인 그런 인수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을 서로 묶어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어떤 스펙이 주어졌죠. 스펙이 주어졌습니다. 이 스펙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번 틀어지면 뒷과정 아무리 잘해봤자 올바른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truth table까지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truth table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약속된 대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카르노 맵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해. 이번 거 여러 개의 로직 이퀘이션이 나올 수 있어. 뭘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 머리를 써야 돼. 근데 그건 머리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자기가 그냥 먼저 구해진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냥 아무거나. 어차피 그 리터럴의 개수는 같으니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의 관점에서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얻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로직 다이어그램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로직 이퀘이션이 구해지면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이걸 그리는 게. 요까지 하면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4.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은 바이너리 애더 서브트랙터입니다. 원래 뺄셈기라는 그 하드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뺄셈을 진짜 뺄셈을 하는 그런 그 bitwise 뺄셈을 하는 그런 로직을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쓰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책에서는 그 에디션 하는 것과 서브트랙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진짜 빼는 거 있죠. 뭐 128 빼기 뭐 510이다. 이러면 8하고 이거 좀 예제가 안 좋네. 다시 123 빼기 500 뭐 39다. 이러면 3하고 9하고 비교해가지고 3이 9보다 작으면 앞에서 빌려오잖아요. 얘를 1로 만들고 얘에서 빼기 1을 하고 1을 10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13에다가 9를 빼가지고 우리가 4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앞자리로 가서 다시 크기를 비교합니다. 남아있는 숫자와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게 작으니까 다시 앞에 숫자를 하나 낮추고 10을 빌려와서, 이게 이제 10을 빌려와서 그것과 지금 자리에 남아있는 거하고 더해가지고요. 10이라고 3하고 이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0이면 또 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보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 보수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요런 연산을 하는 그런 뺄셈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쓰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 빠졌습니다. 예전 책에서는 있었어요. 이런 뺄셈 방식의 그 서브트랙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빠져가지고 그냥 덧셈기하고 이해 보수를 이용한 서브트랙터가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그 서브트랙터라고 해서 또 다른 회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서 이제 보고 왜 우린 이거 안 배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책에서 이제 빠졌으니까 안 배우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뭐 각자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자, 바이너리 지금 애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애더는 다중 비트를 더하는 게 아니고 다중 비트를 빼거나 더하는 그런 애더는 아니고요. 그 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자리, 지금 어떤 연산을 할 때 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각 자리 덧셈을 하는 그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프 헤더는 2빗 에디션이고 풀 헤더는 3빗 에디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트가 이 2비트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요겁니다. 1010 더하기 011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두 개의 비트를 더할 때
지금 이제 첫 번째 자리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뒤에서 넘어오는 캐리인이 없죠. 없기 때문에 두 개만 더합니다. 2비트. 그러면은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서 계산을 할 텐데 넘어온 캐리가 없습니다. 0이죠. 0.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0을 하면 이제 0이 되고 한 자리 캐리 아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또 0이고 캐리 아웃이 발생을 하고요. 1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하면 0이 되고 또 캐리 아웃이 발생을 해서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답이 되는데요. 요때 요 하나하나의 과정을 따져보면 요 지금 요 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다 따져보면 여기를 볼까요? 이렇게 지금 관련된 게 요렇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캐리 아웃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어떤 여기서 치면 x라는 값이 되고 요게 y라는 값이 되고요. 요거는 뒷자리에서 넘어온 거죠. 연산을 해서 넘어온 캐리인입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는 캐리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는 겁니다. 3비트입니다. 3비트를 더한다. 이때 이 3비트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S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캐리 아웃이 앞자리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연산을 할 때 각 자리는 이 연산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뒷자리부터 쭉 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죠. 십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99 더하기 33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두 자리만 더합니다. 캐리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2가 되고 캐리 아웃이 1 발생합니다. 그러면 3개 더해서 3이 되고 캐리 아웃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또 3이 되고 캐리 아웃이 발생합니다. 요 한 자리만 따져보면 요렇게 관계가 되는데 입력 2개 하고 그리고 뒤에서 넘어온 캐리인 그리고 썸과 캐리 아웃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입력 x하고 y라는 두 개 입력 1비트 1비트에서 2비트하고 뒷자리에서 넘어온 캐리 인풋 1비트 해서 총 3비트다. 이 3비트가 이 3비트다. 그리고 이 세 개의 3비트를 이제 3비트를 더하면 썸과 뭐가 나온다? 캐리 아웃이 발생을 한다. 썸과 캐리 아웃은 앞자리로 넘어가는 그 비트입니다. 요 연산을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연산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앞자리에서도 또 일어나고 또 앞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앞자리에서도 일어나면 계속 그 큰 숫자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덧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위 자릿수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해서 앞자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만든 캐리를 계속 앞자리로 전파를 시키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제일 마지막 캐리가 발생을 해야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덧셈의 여기 단점이기도 한데요. 최종적으로 제일 앞자리에 캐리가 나와 있어야지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최종 결과를. 요점이 이제 그 덧셈기의 좀 그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풀 애더라는 것은 지금 요렇게 덧셈을 하는 요것을 우리가 풀 애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풀 애더. 그리고 줄여서 FA라고 합니다. 풀 애더. 그리고 하프 애더 같은 경우는 캐리 인풋이 없는 경우예요. 하프 애더는 이제 그 캐리 인풋이 없는 경우다. 자, 그러면 이제 하프 애더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하프 애더는 입력과 출력이 몇 개다? 입력이 2개고 출력도 2개다. 출력이 썸하고 캐리입니다. 이때는 캐리는 캐리 아웃이 되겠죠. 입력이 2개니까 이 하프 애더의 truth table은 x, y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00부터 11까지. 그때 썸과 캐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썸은 0이고 캐리는 0입니다. 0 더하기 1은 썸이 1이고 캐리는 없다. 1 더하기 0도 마찬가지로 썸은 1이고 캐리는 없죠. 1 더하기 1은 이제 썸이 0이고 캐리는 1입니다. 그러니까 x, y는 동등한 겁니다. 자리가 뭐 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truth table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truth table을 바탕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S가 요거니까요. 요거죠. 요겁니다. S가. 그래서 S는 이거 틀렸네요. 이거 요렇게 돼야지. 여기서 보면은 그냥 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도 안 되죠. 이거 간단해가지고 x 프라임의 y, 5와 요거 x, y 프라임입니다. 즉 뭐죠? x 익스클루시브 5와 y입니다. 이거 프라임이고요. x 익스클루시브 5와 y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c는 그냥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카르노 맵 같은 거 할 필요 없고요. 이거 투입력은 그냥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서. 요거는 그냥 xy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y다. 이렇게. sum은 x 익스클루시브 y고 carry out은 xy다. 요 c는 carry out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자, 그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x 프라임 해서 and x 프라임 y 해서 and 해서 이걸 5화 합니다. 그럼 요게 실제로는 익스클루시브 5화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C는 x and y니까 그냥 and 게이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풀헤더인데요. 풀헤더. 자, 풀헤더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x, y, carry, in 해서 이 세 개를 더한 다음에 sum과 carry out을 만들어냅니다. carry out, see out. 요 see out을 지금 여기서는 z라고 표현을 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요 z는 뭐다? carry가 아니죠. 이렇게 헷갈렸어. 예. 이 see in을 z라고 했죠. 예. see 요거를 see in입니다. 요게 carry 실제 out이고요. 뭐 COCI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다 쓴 것도 있고, 예. 그래서 XYG라는 게 XY 뭐 carry input, XY carry input이고 출력으로 sum과 carry out이 나간다. 자, 요 세 개의 비트를 더하는 거니까요. 풀헤더는 truth table을 요 세 개의 비트를 더해 봅니다. 000 더하면 00이고요. 001 더하면 sum이 1이고 carry는 없습니다. 1의 개수가 하나면 무조건 sum이 1이고 carry는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 sum이 이제 0이고 carry는 1이 발생합니다. 요것도 1의 개수가 하나니까요. sum이 1이고 carry 0이고 요거는 11이니까 10, 11이니까 10. 여기서 이제 111이니까 sum 1이고 carry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truth table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비트 입력이면 그냥 눈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 sum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 1, 1, 1이죠. 이게 0, 1, 2, 3, 4, 5, 6, 7이니까요. 1, 2, 4, 7입니다. 1, 2, 4, 7. 그래서 민텀을 표시를 해보면 1, 2, 4, 7입니다. 이게 묶음이 다 따로입니다.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C를 보면 3, 5, 6, 7입니다. 3, 5, 6, 7. 그래서 3, 5, 6, 7 이렇습니다. 이제 묶을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은 이렇게 쭉 묶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제 sum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1의 개수가 홀수개면 1이고 짝수개면 0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um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다? 이 exclusive OR입니다. exclusive OR 동작이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Z 프라임으로 요거를 묶고 요거를 묶습니다. Z와 Z 프라임으로.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이 안이 지금 exclusive OR의 형태입니다. exclusive OR 이거는 exclusive NOR죠. 그러니까 Z 프라임에 X exclusive OR Y고요. O와 Z의 X exclusive NOR의 Y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곧 뭐랑 같죠?
z 프라임의 x 익스클루시브 o와 y의 o와 g의 요게 익스클루시브 노하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o와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체가 또 뭐죠? 익스클루시브 o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z의 익스클루시브 o하기 때문에 x 익스클루시브 o와 y 익스클루시브 o와 g가 같이 됩니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와는 1의 개수가 홀수계면 1이다 라는 것으로도 그냥 바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어쨌건 수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half-adder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sum은 익스클루시브 o화입니다. 예전에 그 익스클루시브 o화 할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C에 대해서 살펴보면 C는 이렇습니다. C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죠? 이렇게 얘가 x고 이렇게 보면 y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x, z가 되고 요거는 x가 없어지고 y, g가 되고요. 얘는 x고 지금 z가 걸려 있고 y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xy, yz, zx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하프헤더에서는 xy였습니다. 풀헤더에서는 xy.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캐리를 볼 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면 되냐면 xy, o와 xz, o와 yz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1이 있으면 이게 xy가 11이거나 xz가 11이거나 yz가 11인 경우, 그러니까 한 쌍, 두 개의 비트가 11이면 캐리가 1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로직 이케이션하고 이 동작하고의 관련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비트 중에 하나만 1이면 여기서 두 비트 중에 두 비트가 1이면 1이잖아요. 그죠? 두 비트가 두 개가 1이면 1이죠. 두 개가 1이면 1입니다. 요것도 역시 두 개 이상이 1이니까 또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비트 이상이 1이면 1이다. 로직 이퀘이션이 그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 sum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1의 개수가 홀수기면 1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로직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sum과 carry인데요.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안 좋죠. 모양이 얘는 모양이 괜찮은데 얘 모양이 안 좋은데 그냥 익스클루시브화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익스클루시브 하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s와 같이 표현을 하지만 그 하프헤더처럼 예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다음은 그 풀헤더를 그 하프헤더를 이용해서 풀헤더를 구성을 한 그런 예제인데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지금 보면 지금 풀헤더를 만드는데 하프헤더 두 개로 만들었어요. 여기 하프헤더 하나고 하프헤더 이것도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식을 보면 요 캐리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제 캐리가 xy, yg, gx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xy는 맞는데 얘가 얘랑 다르죠. 다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건데요.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남아 있었냐면 xy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묶음이 있냐면 xy 요게 있죠. 이렇게 xy. 자, 그래서 xy니까 xy가 이제 묶음이 따져보면 요게 x고 y가 남으려면 요렇게 묶어야 되니까 요 묶음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보면 이제 xy가 되고, 이 두 개를 보면 이것은 지금 x의 y 프라임 g고요. 이것은 x 프라임의 y
G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를 G로 묶어보면 XY 프라임 X 프라임 Y가 됩니다. 그러면 Z의 X 익스클루시브 Y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요거 더하기 요거 O와 XY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이건 안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리터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이거는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된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프 헤더를 확장해서 풀 헤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X 익스클루시브 Y고 요거는 이제 XY인데 요거하고 Z의 익스클루시브 OR를 하게 되면 이제 X 익스클루시브 O와 Y 익스클루시브 O와 G와 같이 돼서 S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요 식이 필요하죠. 요 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요게 지금 X 익스클루시브 O와 Y고요. 그리고 G 값하고 요게 G니까 요 G 값하고의 AND를 구합니다. AND 구해서 요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요 첫 번째 하프 헤더에서 요게 지금 XY니까 이것과 어떻게 OR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살펴보면 요렇게 딱 보면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요렇게 하프 헤더 출력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딱 보면 두 개의 요 입력에 대해서 요거하고 Z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요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요거 익스클루시브와 결과와 뭐가 나온다? 요 AND 결과가 딱 나오는 게 두 개가 동일한 회로를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신 요 밖에 이제 OR 회로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프 헤더를 가지고 풀 헤더를 만들 때는 이제 하프 헤더 두 개하고 이제 OR 게이트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앞에서 그렸던 요 풀 헤더보다는 어떻게 된다? 그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된 형태는 아닌데 좀 이렇게 하프 헤더를 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요 구조를 활용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edaplayground.com이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EDA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온라인 환경에서 그냥 간단하게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웹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복잡한 건 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좀 쉬운 것들,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뭐 C도 되고, 뭐 여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되고, 뭐 HDL들도 되고, 뭐 시스템 C도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요것만 보죠. 네. 풀 헤더 자, 요게 클릭을 하면 요렇게 플레이그라운드, EDA 플레이그라운드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지 이거를 컴파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그대로 공유받아서 컴파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그리고 보면은 지금 베릴로그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 테스트 벤치 플러스 디자인이 베릴로그 타입이다 라는 거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오픈 EP 웨이브 애프터 런인데, 이거는 이제 컴파일하고 나서 바로 웨이브폼 띄워가지고 내가 관찰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양한 이그젬플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커뮤니티에서 공유받아서 다양한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른 코드들은 보지 말고 풀헤더 코드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다른 것들을 요 내용은 뒤에 안 배웠으니까
요 풀헤더 코드를 지금 어떻게 짰냐면 지금 보면 풀헤더가 X, Y, G 하고 S하고 C라는 이제 출력을 갖는데 입력이 X, Y, G고 출력이 이렇게 썸과 캐리인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와이어라고 한번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게 모델심에서는 안 써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써줘야 돼서 써놨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어사인문을 이용을 해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설계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C, S라고 해서 컨캐트네이션을 썼습니다. 이게 이 괄호가 C에서는 뭐냐면 그 코드 블럭을 나타내죠. 이 단위를 한 번에 처리하라라는 코드 블럭인데 이 중괄호를 이 베릴로그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중괄호 대신 비긴하고 엔드를 쓴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긴하고 엔드를 써가지고 중괄호 기능을 대체하게 했고 베릴로그에서의 중괄호는 빗 컨캐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C하고 S를 붙이는 거예요. 2비트로. 지금 1비트씩인데 2비트짜리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X하고 Y하고 G를 지금 로직 이퀘이션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라 로직 이퀘이션 이용한 방법은 그냥 그대로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그냥 여기에 로직 이퀘이션을 써주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미 실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이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더합니다. X, Y, G를 3개 비트를 더하면 3개 비트를 더하면 2개 비트가 나오죠. 썸과 캐리. 그 썸과 캐리를 2비트로 해서 집어넣어라. 그냥 요 결과가 2비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각각 썸과 캐리 비트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헤더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됩니다. 풀헤더라는 것을 어떻게 로직 이퀘이션으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고 두 개의 표현은 로직 이퀘이션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X, Y, G 3개를 더하라. 요거는 비헤이비어럴 레벨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제 자, 이것은 다른 회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시뮬레이션만 해보면은 지금 뭐 한 거냐면 그 풀헤더를 이용을 해서요. 풀헤더를 하나를 설계를 했고 그 풀헤더를 인스턴시에이션 했습니다. 불러와서 풀헤더를 불러와 가지고 연결을 한 다음에 4비트짜리 덧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4비트짜리 덧셈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고 싶은 그 사람들은 해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이니셜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포문을 썼어요. C 언어처럼 그 4비트짜리를 데이터를 쭉 넣어줘야 되니까 그 일일이 넣기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을 해서 0에서 15, 0에서 15 이렇게 다중 포문으로 그 입력 4비트를 모든 가능한 입력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피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EDA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이 덤프를 써야 됩니다. 이게 덤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델심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dump.vcd라는 이거는 표준 포맷입니다. 이런 그 파일이 있어요.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요 테스트 벤치를 지금 작성한 요 테스트 벤치를 다 덤프하라. 요 파일에다가 덤프가 이렇게 그 덤프 들어갈 때 그 덤프입니다. 이렇게 쌓는 거죠. 확 쌓는 건데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요 파일에다가 다 쌓아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저장이 될 테고 어느 시뮬레이터건 간에 이 VCD 파일을 읽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대로 똑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그 dump.vcd라는 파일을 저장하고 그 파일을 읽어서 시뮬레이션을 요 웨이브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모델심에서도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뭐 저장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런을 하면 됩니다. 런을 하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런하면 컴파일 되고 덤프한 다음에 이렇게 쫙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뭐 좀 살펴보면 좀 편한 걸로 좀 보죠. 썸과 캐리만 보면 되는데 i하고 이제 j는 뭐 볼 필요 없고요. a하고 b 이게 사실 같은 거니까 a하고 b하고 이제 sc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좀 줄여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6이니까 6 더하기 0은 6이죠. 요 부분에서 또 보면 6 더하기 1은 7, 6 더하기 2는 8 이렇게 쭉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6 더하기 9 하면은 이제 15고 6 더하기 a 10을 하면 16이니까 여기 이제 윗자리가 1이 됐습니다. 이게 16이죠. 10 하면 16이죠. 0001, 0000이니까 요게 이제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덧셈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도 그 나름 쓸만합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복잡한 걸 하거나 뭐 디버깅 기능 같은 것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제약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아주 간단한 회로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이용하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이너리 애더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